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또 수급에서도 개인만 물량을 홀로 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각 투자 주체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잘 점검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송가람 SK인베스트 대표,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30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유독 약했는데요. 특히 시총 상위주들도 굉장히 많이 내렸죠.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양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고 펜트론도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한 주가가 좀 선방했던 게 경기 방어주였는데 미래에셋증권과 LG유플러스 오늘 수급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사면과 루미르도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 급등주들 만나봤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전력 많이들 아시는 회사죠. 이 전기 쪽에서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업을 볼 때 바로 실적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한국전력 최근 들어서 실적이 단기로 좋아질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 부분인데요. 네. 요즘 이런 요금 인상 모멘텀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 동력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전기 그리고 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의 인상폭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이런 인상 이벤트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그동안 이 주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전기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 영업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기료 인상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볼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이 한전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이 발전 단가를 들 수가 있을 텐데 발전 단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그 외에 이런 석탄 가격들,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한 이런 원자재라든지 가격들이 어느 정도 이런 가격이 추가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경우 배당이라든지 그 외 매출 여력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근본적인 추세,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잡고 있지만 이런 상승 추세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료비, 그 외에도 기저발전 비중에 대한 유연탄의 가격대, 이 가격도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자기자본 이익률, ROE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볼만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로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중장기로 추가로 체크를 해본다.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대, 석유 가격대, 발전 단가에 대한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외인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린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이 전기료 인상은 짧은 호흡으로 그리고 유연탄과 같은 발전 단가와 같은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디어유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좀 익숙한데요? 네, 지난번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DOU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들, 이 마진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DOU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뮤직과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매출에서 한 10% 내외로 로열티를 이제 가져갑니다. 이 로열티라는 거 사실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좀 많이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받아올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이 이익률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버블 중국 구독자 비중이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장성과 함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더 버블이 미국 서비스되고 있는 제품 이름입니다. 서비스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정식 서비스를 도입했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K-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팬들과 소통하는 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국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파해 나가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해내는 건데 결국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후장대 산업들, 뭐 조선 같은 거 철강 이만큼 가져오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런 건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결국 애플 휴대폰도 폭스콘에서 대만에서 만들지만은 결국 돈은 누가 법니까? 애플이 법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힘, 결국 이제 R&D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DOU가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마진율을 이제 추후에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매출이 이제 막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700억대로 올라서면서 내후년에 이제 네 자릿수 1000억대 매출을 내다보고 있어요. 뭐 사실 2021년도, 20년도만 하더라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K-팝이라든지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15% 아래라 너무 안정적인 수익 구조예요. 부채가 있을 필요도 없죠, 사실.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추후에는 40%대까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 40%대 마진율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마진율이 지금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형 시장으로서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 과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 가격대 정도까지 이제 상단으로 좀 열어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5만 원 구간까지 좀 열어두고 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면 추가 급등까지도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DOU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한국전력은 사실 기관이 거의 사재기 하듯이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체크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ROE 부분 함께 체크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ROE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DOU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엔터계의 뜨거운 감자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뜨거운 감자 수익률의 DOU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뭐 주가도 굉장히 뜨거운데 앞으로의 추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LG U+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통신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뭐 3사, 통신 3사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이후에도 모멘텀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통신 3사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우리가 상당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3, 4분기 실적 발표를 바로 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K, KT 그리고 U+까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LGU+가 가격적인 메리트적으로는 우리가 더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3사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5G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통신사의 이런 실적 부분 더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주파수 경매, 빅사이클 진입 이 점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 5G에 대한 이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5년 말에는 5G 보급률이 77%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급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뭐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매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시장, 하락 종목이 많고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는 네.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 실적이 어느 섹터가 잘 나오는지 거기에서 대형주들 분명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통신주들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U+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LGU+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 통신 3사가 실적을 공개하는 가운데 많이 오르지 않은 LGU+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S 단석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오. DS 단석이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경영권 분쟁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조금 그 결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속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 상속세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불거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손을 봐야 된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기업들마다 이 상속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 주가가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이 또 원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원래 이제 한구제라는 이제 이전에 오너분이셨던 분에게서 동생분 한승욱 이제 대표 회장님이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스톤브리지 여기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하고 나섰다 얘기가 나오면서 상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인 게 공모가 아래로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상장을 하면서 스톤브리지가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지다 보니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투자한 주주들만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속하는 과정 안에서 주주들이 좀 힘들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 추후에 그러면은 DS 단속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도 원래 초반에 상장했을 때 테마를 많이 탔어요.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결국 이제 폐배터리가 되는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2차 전지 막 붐 일어날 때 같이 올라갔거든요. 때마침 그때쯤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주가 뭐 이제 상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뛰었죠. 뭐 한 50만 원 근처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10만 원 아래로 공모가 아래로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만 원 아래로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단 이제 우리가 친환경 기조는 계속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기조는 놓지 않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항공유를 100%를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유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자국 내에서 이제 소비되는 수요가 있는 이 항공유 같은 경우를 전부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로 대체하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DS 단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이미 필립스 66하고 1조 200억 원 정도 규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항공유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단가가 높아야 돼요. 그래도 마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항공유보다도 한 2.5배에서 8배 정도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단가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탄소 중립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기업 내부적인 구조 문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톤브리지 물량이 시장에 출하가 되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버행이 근데 이제는 해결이 됐느냐? 꽤 많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모가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이 항공유, 지속 가능 항공유로 생산량 자체를 이제 한 7,000배를 증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산업 생태계 성장 자체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실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DS 단석이 이제 공모가 1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그대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추세적으로 10만 원 위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DS 단석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역시 검색 상위로 이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업 가치는 좋다. 그리고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점도 주목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역시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DS 단석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악재가 지나가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악재를 소화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가람 대표님, LG U+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실적 그리고 두 자릿수 ROE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나오는 실적 성적표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 바로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기업, 재편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슈부터 살펴보게 되면 뭐 에너지 공룡 기업이 탄생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합병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함께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합병 부분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ENS 부분에서 굉장히 합병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 계속해서 미래 사업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사가 결합을 하면서 합병 법인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글로벌 합병 이런 종합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에너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존의 뭐 화학 정유뿐만이 아니라 정유사 이익 같은 경우에는 유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화학 부분, 정유 부분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에 따른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저평가 구간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반기에 원유 공급 부분 이렇게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유 공급 부분 그리고 유가 및 정제 이런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병 이슈와 함께 이런 정제 단가, 정제 마진 상승의 전망 이 점을 살펴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탈탄소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을 위해서 SAF 그리고 액침냉각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확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가 니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합병을 통해서 이런 사업 다각화 부분 함께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SK ENS와의 합병 법인이 오늘 출범한 가운데 이 앞으로 시장 흐름에서도 어떤 위치를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사면입니다. 어. 일단 지금 최근에 이 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증시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위비 부담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어느 정도 공약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제약바이오 이전에 그 CDMO 중국에 이제 우시가 나가게 되면서 결국 이 그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쪽 CDMO하고 이 방위 쪽은 방산 쪽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다. 누가 돼도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혜받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대장주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들을 보는 게 괜찮은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신규 상장주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탄력성이 높습니다. 난이도는 높지만 결국 이제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별 이슈 종목들, DS 단석 같은 거나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아마 투자자분들 눈을 계속 이렇게 혼동시킬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좀 우량주 위주로 지금도 보셔야 되고 섹터를 보셔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번에 북한에서도 러우 전쟁에 이제 지원을 한다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너무 오래됐죠. 여기에 이제 중동 리스크까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 증가는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트럼프가 한국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죠. 돈 많이 버니까 방위비 좀 올려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찰 역할 미국 더 이상 안 할 거다. 니네 나라 니네가 지켜. 이런 스탠스죠. 방위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배치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같은 거 날리죠? 이제 레이저로 쏴가지고 탁탁탁 이제 하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저격해가지고 한 발 한 발 쏘면 이거 돈도 비싼데 이거 2,000원밖에 안 한대요. 한 발 쏘는데. 쌉니다. 아주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대공무기의 표적 획득 지시 장비를 이제 양산하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사면이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방으로 굉장히 크게 쏠 텐데 저는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저항 맞을 수도 있어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종목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좀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사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산주에 대한 코멘트까지 함께 더해 주셨고요. 사면의 투자 시에는 좀 소액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응 전략 체크해 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SK 이노베이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춘 에너지 공룡 기업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업 재편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사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만 너무 눈여겨보지 마시고 저는 한국항공우주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사면과 더불어서 그 종목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면으로 시작해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강조까지 다시 한번 더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